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사소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 날카로운 기억을 만지작거리느라 소중한 오후의 햇살을 놓쳐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가 못내 마음에 걸려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며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마치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이 수만 번 반복될 것처럼 소중한 이들을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책에는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그 페이지를 미리 읽어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그들의 마지막 숨결과 마지막 고백을 기록한 호스피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죽음 직전의 후회는 서늘한 각성을 줍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섞인 회한 속에는 돈을 더 벌었어야 했다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었던 것은 손에 잡히는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후회 중에서도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아픈 후회,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인간관계 1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인생의 대청소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1부 임종의 침대에서 들려오는 뒤늦은 고백.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뼈아프게 후회하는 인간관계 1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모질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비극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 점잖은 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허리를 굽혀 예의를 갖추고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는 신뢰가 될까봐 말 한마디도 골라가며 내뱉습니다. 길 가다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식당에서 물 한 잔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라며 미소를 짓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쓰고 있던 친절의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게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휘두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걸까요? 우리가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함과 안도감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오만함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에도 피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숫물에 구멍이 나듯 사랑하는 이의 가슴도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멍이 들고 결국은 문드러집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영하의 추위 속 공사판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그가 쉰 목소리로 내뱉은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면 내 할 일 다 한 줄 알았어.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면박 줬던 게 지금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먼.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진 이 방에서 생각해보니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은 다 독화살이었어. 미안하다는 그 쉬운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남들에게 줬던 그 가식적인 친절의 딱 절반만이라도 내 아내에게 돌려주고 싶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밖에서 쌓아올린 명예와 평판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내의 멍든 가슴을 보듬어주지 못한 회한만이
그의 마지막 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잘해줘야지. 지금은 애들이 공부할 때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여행도 가고 호강시켜줘야지. 하지만 인생에서 나중은 기약 없는 약속입니다. 사랑은 적금처럼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뱉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일 이자가 붙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증발해버립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 꽃이 예쁘다고 했을 때 같이 웃어줄 걸. 그때 그 음식이 맛있다고 했을 때 고맙다고 말해줄 걸.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그 순간들입니다. 동양의 성현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이를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온다.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내 곁에 소중한 기둥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썩어 문드러진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평온하지 않은데 밖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기둥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이 당신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오늘 가장 먼저 안아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픈 후회를 어떻게 치유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빛나는 인연으로 채워갈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2부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또 다른 인연의 짐을 내려놓는 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 인연의 무게와 버려야 할 짐. 여러분, 혹시 수십 년 전 나에게 모진 말을 했던 사람, 나를 속였던 친구, 혹은 나를 무시했던 친척을 떠올리며 지금도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경험 시니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수많은 이들이 눈을 감기 전 두 번째로 크게 후회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더 미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내 소중한 세월을 다 허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며 밤새 괴로워하는 동안 정작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발 뻗고 편히 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미움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서서히 그 증오를 닮아갑니다. 그 미운 사람의 얼굴이 내 표정이 되고 그 사람의 거친 말투가 내 언어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 미움은 한낱 먼지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이토록 무겁게 지고 살아온 걸까요? 여기 한 할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낸 이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시댁 근처만 가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온통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도 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노인네를 미워하느라 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던 그 예쁜 모습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해주려 건넨 따뜻한 손길도 당신 어머니나 잘 챙겨. 라며 뿌리치기만 했어.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내 손으로 그분을 안방에 모시고 살았던 꼴이지. 그녀는 병실 창밖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품었던 그 미움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짓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어서 내리는 나를 위한 결단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넓은 것이 능력이고 자랑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많을수록, 경조사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그 수많은 번호 중에 당신의 외로운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합니다. 그래도 학교 동창인데 얼굴은 비춰야지. 친척인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 욕 안 먹겠지. 그렇게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뺏기고 돌아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말합니다.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들을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다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정말 나를 아껴주는 친구 단 한 명과 진한 차 한 잔 나누는데 썼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죽은 가지를 쳐내야 하듯 우리 인생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청에 그건 좀 어렵겠네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여러분의 거절을 이해할 것이고 거절 한마디에 돌아설 사람이라면 애당초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24시간으로 환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할애하십니까?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나의 침묵까지도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밤에는 핸드폰 연락처를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만약 무거워진다면 이제 그만 그 인연의 끈을 느슨하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미소로 작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가 가져야 할 관계의 품격입니다. 이제 3부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대했던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것입니다. 3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한 사람 나 자신.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미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했던 대상,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미안해하며 눈물 흘리는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 중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 그토록 인색했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하는 탄식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 봉양에, 가족의 생계에 바쳐온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름보다는 직함이나 역할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느 회사의 누구, 어느 집안의 며느리. 그 수많은 역할의 옷을 껴입느라 정작 그 옷 속에 숨어있는 진짜 나는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취미, 내가 가보고 싶었던 장소, 내가 내뱉고 싶었던 진실한 감정들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다 가신 한 어르신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 이야기입니다. 거기엔 이런 가슴 시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빨간색 옷을 참 좋아했는데 남들이 나이값 못한다고 할까봐 평생 칙칙한 회색 옷만 입었네. 나는 사실 비 오는 날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애미가 되어 집안일 안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부엌대기로만 살았네. 이제 갈 때가 되어 생각해보니 내가 정작 나로 살았던 시간은 단 1시간도 없었구나. 나는 나에게 참 나쁜 주인이었어.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눈치라는 허상을 쫓느라 당신의 단 하나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당신의 인생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독 가혹한 판사가 되곤 합니다. 30년 전의 실수, 사업 실패, 자식 교육에서의 아쉬움, 젊은 날의 잘못된 선택. 이런 기억들을 가슴속에 시퍼런 칼날처럼 품고 평생을 자책하며 삽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당신은 그때 당신이 가진 지혜와 힘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당신이 내린 선택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벌주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마음 한 구석은 늘 시리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양손을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십시오. 평생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어온 심장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같이 울고 당신이 기쁠 때 같이 뛰었던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거울 속에 있는 당신을 향해 진심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너는 돌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여기까지 잘 버텨주어서 나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온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사랑하는 힘도 생겨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사부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나눌 것입니다. 죽기 전 후회하는 일을 오늘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단 한 점의 회한도 없이 오로지 따스한 온기로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을 열겠습니다. 4부, 오늘부터 시작하는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실천과 배움.
임종의 침대에서 들려오는 그 뼈아픈 고백들을 통해 무엇이 진짜 소중하고 무엇이 껍데기에 불과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 미운 사람을 품고 사느라 내 삶을 망친 것,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을 아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달음만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남은 생은 후회라는 이름에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강령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고미사의 기적을 매일 베푸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나중을 위해 저축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써서 없애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오늘 쓰지 않은 사랑은 내일 이자가 붙어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밤 가장 가까운 이에게 고미사를 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남편이 묵묵히 지켜온 자리,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준 것, 그 모든 것에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자존심은 죽음 앞에서 한낱 종이장보다 가볍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끄는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라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응어리를 녹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유언장에 적어두는 유물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보며 혹은 전화기 너머로 지금 당장 전해야 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평생 서먹했던 아들과 7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표현 못한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였던 부자간의 벽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십시오. 시니어의 품격은 인맥의 넓이가 아니라 인맥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만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가지치기를 잘한 나무가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듯이 관계도 가지치기를 해야 내 곁에 진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 체면 때문에 버티는 술자리 대신 당신의 웃음소리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십시오. 소수의 소중한 사람만 남기는 것, 그것이 죽음 앞에서 후회를 줄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축제를 여십시오. 타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거창한 축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볼륨 크게 높여 듣는 것, 예쁜 카페에 가서 나만을 위한 가장 비싼 차를 주문해 보는 것, 아무 목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길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근육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사람은 죽음이라는 긴 여행을 떠날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찬란한 시간입니다. 젊은 날의 치열함이 가시고 난 뒤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지혜의 정수들을 우리는 오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집의 평수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품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누군가와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와 나 자신을 향해 지었던 미소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꼭 안아주고 싶은 따스함.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전하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가 아닌 감동의 문구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